우리 프로젝트 하나 더 만들어 볼게요. 파일에서 뉴 자바 프로젝트. 자, 프로젝트의 이름은 스텝 13 언더바 익셉션. 프로젝트명은 스텝 13 언더바 익셉션에서 프로젝트 하나 더 만들어 주세요. 피니시 하고요. 그리고 SRC에다가 패키지 만들어 볼게요. 패키지 두 개. 하나는 test.main. 메인만 먼저 만들어 볼게요. 메인만. 스텝 13 언더바 익셉션 프로젝트. 패키지명은 test.main 해가지고요. 자, 여기다가 메인 클래스 만들어 볼게요. 클래스명은 메인 클래스 01 해서 만들어 주시고, 메인 메서드도 만들고요. 자, 우리 예전에 스캐너 써봤었죠? 스캐너. 자, 콘솔 창으로부터 뭔가 입력을 받는 객체, 스캐너 객체 이렇게 생성하고 임포트 해야 되겠죠, 역시. 그리고 스캐너 객체를 생성할 때 생성자의 인자로 system.in을 전달을 해야 돼요. 그리고 이제 키보드와 연결된 객체 참조값을 이렇게 전달을 하고요. 그 다음 자, 이런 작업을 하고, 자, 이렇게 한번 코딩 해보세요. 자, 이렇게 해서 한번 테스트를 해볼게요. 그래서 런을 하게 되면, 자, 여기 숫자를 입력하라고 나오죠. 콘솔 창에 숫자 입력. 그래서 원래는 런 하면 이 메인 메소드 안에서 시작된 실행의 흐름이 순식간에 여기 있는 모든 자바 코드를 실행을 하고 그냥 바로 끝나버리잖아요. 원래는. 그쵸? 원래는 끝나는데 지금 보면은 어딘가 멈춰 있어요. 어디에 멈춰 있냐면 여기에 멈춰 있는 거예요. 스캐너 객체에 next라는 메소드를 호출했는데 next line이라는 메소드를 호출했는데 이 메소드가 아직 리턴하고 있지 않은 거예요. 왜 리턴을 안 하냐? 여기다 뭔가를 입력하고 엔터를 눌러야지만 리턴을 하는데 지금 엔터를 누르지 않았기 때문에 리턴을 안 하고 있는 거예요. 그죠? 실행의 흐름이 거기 멈춰 있는 거예요. 지금 여기에 어디에? 여기에 멈춰 있다. 그래서 여기다 뭔가를 입력하고 엔터를 치면은 입력한 내용을 이 위치로 되돌려주고 그 내용을 갖고 뭔가 작업을 해야지 끝나는 거예요. 제가 예를 들어서 여기다가 10을 입력을 하고요. 자, 10을 입력을 하고 10을 입력을 하고 엔터를 빵 치면은 그제서야 밑에 있는 자바 코드가 수행이 되고 결과가 나오고, 그리고 뭐 가상으로 그냥 무언가 중요한 마무리 작업을 하고 메인 메소드를 종료합니다 라고 써놓은 거예요. 자, 이런 식의 작업의 흐름이 되는 건데, 또 다시 한번 런 해볼게요. 런 했을 때 내가 여기다가 뭐 20을 입력을 해요. 그러면 입력한 숫자에다가 100을 더하니까 120이 나오고 끝나는 거. 그런데 자, 항상 이렇게 모든 작업이 순조롭게 끝나지는 않겠죠. 뭐 예를 들어서 런 했는데 숫자를 입력하라 그러는데 어떤 사람은 또 뭐 이렇게 입력하는 사람도 있겠죠. 별의별 사람 다 있으니까 10 입력했어. 그러면 10이라는 문자열이 여기에 리턴이 되고, 실제 10이라는 문자열이 더블 타입으로 바뀔까요? 더블 타입으로 바뀌지 않겠죠. 숫자 모양의 문자열을
전달해야지 이런 게 숫자로 바뀔 것이지, 한글을 입력을 하게 되면 당연히 뭔가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겠죠. 맞나요? 자, 이런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보세요. 실행의 흐름이 보세요. 흐름이. 여기에서 지금 문제가 생긴 거예요. 자, 여기서 문제가 생겨서 뭐가 발생을 하냐면, 콘솔 창에 보면은, 넘버 포맷 인셉션이라는 에러가 발생을 한 거예요. 넘버 포맷 인셉션. 즉, 여기에다가 나는 더블 클래스에 파스 더블이라는 메소드 호출하면서 이런 한글을 전달한 거랑 마찬가지죠. 한글을 어떻게 뭐 실제 10이라는 더블 타입으로 바꾸겠어요? 못 바꾸겠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익셉션이 발생을 한 거예요. 그런데 익셉션이 뭐 발생을 했다고 여기서 익셉션이 발생을 하니까 밑에 있는 이 코드는 실행이 안 됐죠. 실행의 흐름이 다른 데로 날아가 버린 거예요. 그쵸? 그래서 다른 데로 날아가서 어디에선가 실행의 흐름이 다른 곳으로 날아가서 어디에선가 이런 내용을 출력을 해주고 그냥 끝난 거라. 그럼 예를 들어 여기에 아주 중요한 마무리 작업을 할 게 있는데 이 작업이 누락되겠죠. 맞아요? 이 작업이 누락이 된다. 그래서 익셉션이 발생을 하면 익셉션 발생한 그 밑에 있는 코드는 실행이 안 된다는 거예요. 정상적으로. 근데 예를 들어 익셉션이 발생을 하거나 안 하거나 어쨌건 밑에서 뭔가 중요한 작업도 해야 된다라면 이제 문제가 있는 거죠. 익셉션 발생을 한 거는 한 거고 하면 뭐 할 수도 있죠. 발생을 할 수도 있죠. 발생을 하면 한 거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뭔가 마무리 작업은 해야 되겠다 라면 이런 구조로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오후 시간에는 다양한 익셉션을 다루는 방법을 익히려고 하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해야지 자기가 원하는 형태로 흐름을 제어할 수 있을까 그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한번 제어를 해볼게요. 제어하면 어떻게 되는지. 그래서 익셉션을 제어하는 방법은 자 이런 형태. try 중괄호 열고 닫고 그 다음에 캐치 익셉션의 타입 그 다음에 지역 변수 선언하고 자, 이게 이제 기본 형태. 여기는 뭐냐? 여기는 예외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코드 블록. 자, 예외가 발생할 수 있는 코드 블록을 트라이 블록으로 묶어주는 거. 트라이 중괄호 열고 닫고를 묶어주고요. 그리고 거기서 발생하는 익셉션 타입을 선언하고 그리고 지역 변수명을 선언을 하면은요. 혹시 이 블록을 수행하다가 이런 종류의 익셉션이 발생을 하면은 갑자기 여기가 실행된다. 그러니까 여기 있는 거를 쭉 실행하다가 어디에선가 익셉션이 발생하겠죠. 발생했는데 그게 마침 이런 종류의 익셉션이라면 그 예외 정보가 익셉션 객체가 여기에 전달이 되고 이 지역 변수의 예외 객체가 전달이 되고 캐치에 있는 이 블럭이 실행된다는 거. 그런 다음에 그 아래에 실행의 흐름이 정상적으로 들어온다는 거죠. 그러니까 뭐 이런 식이에요. 만약에 여기에 중요한 마무리 작업, 자, 중요한 마무리 작업을 여기에서 해야 되는데 아까는 어때요? 쭉 이 트라이 블럭이 만약에 없었다면
여기서 만약에 예외가 발생을 했어. 예외가 발생을 하면 실행의 흐름이 다른 데로 튀어버렸잖아요. 그쵸? 그리고 그냥 종료돼 버렸어요. 근데 적절히 트라이 캐치 블럭을 잘 작성을 하면은 실행을 하다가 예외가 발생을 해도 이 부분을 실행하고 나서 다시 이쪽으로 실행의 흐름이 넘어온다는 거. 그래서 흐름 자체가 완전 달라지는 거. 예외를 처리했냐에 안 했냐에 따라서. 그래서 우리가 이 작업을 해볼 거다. 그래서 어떤 예외를 잡아볼 거냐면 아까 숫자를 제대로 된 형식으로 입력하지 않으니까 어떤 인셉션이 발생했어요. 넘버 포맷 인셉션이 발생했다는 거예요. 그죠? 그럼 넘버 포맷 인셉션을 잡을 준비를 해놓고 또 테스트를 해볼게요. 아시겠죠? 이 부분, 여기를 트라이로 적절한 위치, 이 부분을 이제 트라이 블록으로 묶어볼게요. 자, 들여쓰기 한번 하시고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트라이 중괄호 열고 닫고 들여쓰기 잘 하시고요. 그래서 예외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부분을 트라이 블록으로 놓고 그 다음에 캐치 그리고 아까 무슨 인셉션이었죠? 넘버 포맷 해서 컨트롤 스페이스. 자, 인셉션도 이렇게 다 클래스로 정의가 되어 있어요. 인셉션도 클래스로 다 정의가 되어 있어요. 넘버 포맷 인셉션 적변수명은 넘버 포맷 인셉션이라는 의미에서 NFE라고 할게요. 이 첫 글자를 따가지고 적변수명은 NFE라고 해서 적변수명을 적고 그 다음에 또 중괄호 열고 닫고 하면은 이게 이제 트라이 블럭이 완성이 된 거예요. 트라이 캐치 블럭이. 그러면 자, 혹시 예외가 발생을 한다면 아까 여기에서 예외가 발생을 했잖아요. 그쵸? 여기서 이 예외가 발생을 한다면 여기가 실행이 되면서 예외 객체가 자동으로 여기 전달돼요. 예외 객체 참조값이 전달이 돼요. 인셉션이 발생해요. 그러면 이 예외 객체는 어떤 기능을 갖고 있을까 보면은요. nf print stack trace라는 게 있어요. print stack trace. 뭔가 출력해 주는 거. 실행 스택에서 일어난 일을 콘솔창에 출력해 주는 거고 자세한 예외 정보를 예외 객체가 콘솔창에 출력하게 하는 거. 흐름을 이렇게 만들어 놔보세요. 자, 한번 테스트 해볼게요, 같이. 여기서 런을 해보면요. 런 해가지고 숫자 10을 입력을 하면 예외가 발생하지 않는데 여기서 런해서 잘못된 문자를 이렇게 입력을 하면 어때요? 예외 정보가 콘솔창에 출력이 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요한 마무리 작업을 하고 메인 메소드는 정상적으로 종료가 된다는 거예요. 이 정보는 어떻게 출력이 되었을까? 이것 때문에 출력된 거예요. 프린트 스택 트레이스 하게 되면은 콘솔창에 이런 내용이 출력이 돼요. 직접 출력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예외 처리를 하게 되면은 실행의 흐름을 제어할 수가 있다는 거죠. 여기서 인셉션이 발생을 하면 갑자기 실행의 흐름이 일로 뛰고요. 여기에는 이제 예외 객체 정보가 전달이 되고
출력이 되고 나온다는 거죠. 자, 제가 디버깅 모드로 한번 돌려볼게요. 디버깅 모드로. 디버깅 모드. 자, 화면 보세요. 디버깅 모드. 숫자 입력. 그래서 F6 넘기고요. 그 다음에 scan.next line 넘겨놓고 여기서 제가 10을 입력, 잘못돼. 10 입력을 하면은 보세요. 입력을 하면 여기 뭐가 담겼어요? input num에 문자열 10이 담겼죠? 문자열 10이 담겼고 이거를 이제 여기다가 전달하면 이제 예외가 발생을 하겠죠. 예외가 발생해서 어때요? 갑자기 실행의 흐름이 일로 와버렸죠. 어디에서? 여기 이걸 실행하다가 갑자기 실행의 흐름이 일로 왔다는 거. 그리고 지역 변수 NFE 보세요. NFE. 지역 변수 이 NFE에는 예외 객체의 참조값이 들어있죠. 예외가 발생하면 자동 그 예외 객체가 생성이 되고 그 예외 객체의 참조값이 여기 전달된다. 그러면 여기서 이제 프린트 스택 트레이스를 하게 되면 자, 이걸 실행하니까 예외 정보가 출력이 되었죠. 이쁘게 출력이 되었고 그리고 실행의 흐름이 다른 곳으로 가지 않고 이렇게 잡아놨다는 데 의의가 있다는 거. 그리고 종료된 이런 형태. 여기까지 직접 한번 테스트 해보세요. 예제 하나 더 만들어 볼게요. 테스트 메인에다가 new 클래스명은 메인 클래스 02 메인 메소드 만들어 주시고 나누기 작업을 한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자, 여기까지 에러 없이 잘 코딩 해보세요. 처음에는 코딩하는 연습도 중요해요. 손에 익지 않았으니까. 자, 여기 보시면 정수를 정수로 나누면 지금 num1도 int고 num2도 int잖아요. 그죠? 정수를 정수로 나누면 정수밖에 안 나와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몫이 나오는 거고 num2를 num1으로 나누면 몫이 나오는 거고 예를 들어서 뭐 5를 3으로 나눠요. 자, 예를 들어서 5를 줄여서 5를 3으로 나누면 결과가 1점 몇이 아니고 그냥 1이 나와버린다. 10을 3으로 나누면 결과가 3.3 뭐 이렇게 나오는 게 아니고 결과가 3이 나온다. 정수를 정수로 나누면 몫이 그래서 이건 몫이 되는 거고 퍼센트는 나머지 연산자니까 그래서 num2 나누기 num1 하면 몫이 나오고 num2 퍼센트 num1 하게 되면 나머지 값을 얻어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제가 run을 해가지고 3 나눌 수를 3 나누어지는 수를 10이라고 한다면 나누어지는 수를 10이라고 한다면 몫이 3이고 나머지가 1이다 라고 나오고 있죠. 근데 여기도 역시 익셉션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죠. run 해보면 뭐 나눌 수를 한글로 입력을 하고 뭐 이런 식으로 입력을 하게 되면 역시 넘버 포맷 익셉션 발생하죠. 그리고 또 다른 익셉션이 발생할 가능성도 있을까?
자, 이제 어떤 수를 0으로 나눌 수 있을까요? 나눌 수를 0으로 하게 되면 그래도 역시 이셉션이 발생하죠. 이런 경우에는 어떤 이셉션이 발생해요? 아리스메틱 이셉션이 발생을 해요. 0으로 나누려고 하면은. 그러면 예외가 두 개가 발생을 하는 거죠. 두 가지 예외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여러 가지 예외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으면 트라이 블럭을 묶어주되 캐치를 여러 번 나열할 수가 있어요. 예외 타입에 따라서 캐치 블럭을 이렇게 쭉 나열할 수가 있다. 그러면 첫 번째 예외는 넘버 폼 인셉션, 두 번째 예외는 뭐 아리스메틱 인셉션 이렇게 단계적으로 잡을 수도 있다. 캐치를 여러 번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생각을 하시고 자, 이 부분을 트라이 블럭으로 묶어볼게요. 트라이 디베스기샷 하시고요. 블럭으로 묶어야 돼요. 캐치 넘버 폼의 인셉션 여기다 또 캐치를 다는 거예요. 트라이 캐치 블럭으로 묶고 그 다음 메인 메서드가 정상 종료됩니다. 여기까지. 자, 이런 인셉션들도 다 임포트를 해야 돼요. 임포트 컨트롤 스페이스에서 임포트 해가면서 작성을 하시고 자, 이렇게 해서 한번 테스트 해볼게요. 런 해가지고 나눌 수를 한글로 입력을 해가지고 테스트를 해보면 넘버 포맷 인셉션 잡아주고 그래서 넘버 포맷 인셉션을 거쳐서 이렇게 빠져나오는 걸 확인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또 실행해서 0으로 나누려고 0을 입력해 볼게요. 0으로 입력을 해서 엔터를 치면은 아리스메틱 인셉션이 발생하죠. 그래서 예외가 발생하는 게 여기서 넘버 포맷 인셉션이 발생을 하면 이렇게 실행의 흐름이 오는 거고요. 그 다음 나누는 과정에서 아리스메틱 인셉션이 발생을 하면 이렇게 실행 흐름을 거쳐서 빠져나오는 거예요. 여기서는 넘버 폼의 인셉션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고 여기서는 무슨 인셉션? 나누는 과정에서는 아리스메틱 인셉션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종류의 인셉션이 발생하냐에 따라서 어떤 캐치 블럭으로 실행의 흐름이 넘어가는지를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어요. 아시겠죠? 0으로 나누려고 하면 아리스메틱 인셉션이 발생을 하고 실제 정수로 바꿀 수 없는 뭐 이상한 문자열이 들어오면 넘버 포맷 인셉션이 발생을 하는 거예요. 여기까지 정리해봤고요. 자, 질문 없으면 여기 메인 클래스 02를 복사해가지고요. 컨트롤 C 자, 이클립스에서 이 클래스를 컨트롤 C 해보세요. 선택해서 컨트롤 C 한 다음에 패키지를 클릭해서 이 패키지에다가 컨트롤 V 하면 파일명을 이렇게 바꾸면서 파일명을 바꿔서 메인 클래스 03으로 바꿔서 OK 하면 그대로 똑같은 내용의 클래스가 하나 더 만들어져요. 그래서 메인 클래스 03이라는 똑같은 내용의 클래스를 만들고요. 여기서는 이런 작업들 우리가 예외를 처리할 때
어떻게 이 종류별로 다 처리하겠어요, 그죠? 그리고 무슨 예외가 발생하는지 잘 모를 수도 있고. 자, 그런 경우에는 이렇게 처리하는 방법도 있어요. 일단 exception 클래스로 한번 들어가 보면 exception 클래스로 한번 들어가 보면 클래스의 API 문서 들어가 볼게요. 자, 넘버 포맷 exception의 상속 관계. 상속 관계. 넘버 포맷 exception은 이런 상속 관계를 갖고 있고 위에 보면은 exception이라는 게 있어요. exception. 그러면 넘버 포맷 exception은 exception 타입이기도 한 거죠. 또한 자, 여기 보면 부모 중에 런타임 exception도 있나요? 이 두 가지 타입에 주목할 필요가 있어요. 넘버 포맷 exception은 exception이기도 하고 그 다음에 런타임 exception이기도 해요. 자, 런타임 exception은 뭐냐면 실행 중에 발생하는 exception을 런타임 exception이라고 해요. 우리가 런해서 실제로 실행 중에 발생하는 exception을 런타임 exception이라고 한다. 그래서 예외 타입의 부모 타입 exception과 런타임 exception 한번 살펴보시고요. 그 다음 arithmetic exception도 한번 들어가 볼게요. 자, arithmetic exception도 보면은 부모의 exception이 있고 마찬가지로 얘도 런타임 exception을 상속받아서 만든 거죠. 자, 모든 exception은요 부모의 exception이 있는 거예요. exception 타입이 있는 거예요. exception. 어떤 exception이든 간에 exception 타입으로 다 받을 수가 있어요. 그럼 그 얘기는 뭐냐? 이렇게 종류별로 받지 않고요. 종류별로 하지 않고 몰라 그냥 어떤 exception이 발생해도 그냥 여기가 실행되게 하고 싶어 하면은 이렇게 하면 돼요. 이렇게 되면 여기에 실행하다가 어떤 exception이 발생을 해도 무조건 일로 들어온다. 왜? exception 여기에 어떤 타입을 대입을 할 때 어떤 타입들이 다 가능하겠죠. 여기 넘버 포맷 exception 타입도 대입이 가능할 것이고요. 그렇죠? arithmetic exception 타입도 대입이 가능하겠죠, 당연히. 왜? exception은 얘네들의 부모 타입이니까, 그쵸? 부모 타입 변수에는 자식 타입의 참조값이 얼마든지 담길 거 아니에요. 그래서 예외 종류에 상관없이 모든 예외를 여기서 다 처리하려면 이렇게 하면 돼요. 그리고 이 예외 객체에 어떤 메소드도 있냐면 get message라는 메소드가 있어요. get message. 예외 메시지만 얻어낼 수가 있다. 자세한 프린트 스택 트레이스를 찍는 게 아니고 간단히 예외 메시지만 원한다면 get 메시지 해가지고 얻어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는 조금 다르게 출력을 해볼게요. 그 다음 필요하다면 이런 블록도 있어요. finally라는 블록도 있어요. final. 자, 이 뒤에다가 finally 블록까지 붙여보세요. finally 저는 예외가 발생하건 안 하건 반드시 실행이 보장되는 블록이에요. 보통 중요한 마무리 작업은 여기서 주로 수행을 한다. 여기까지 에러 없이 잘 코딩해 보세요. 자, 이렇게 해서 한번 테스트 해보면요. 일단 런 했을 때 예외를 발생 안 시켜볼게요. 예외를 발생시키지 않아도 자, 중요한 마무리 작업은 하고 있죠. 예외가 발생을 안 해도
파이널리절은 거치는 걸 알 수가 있고요. 그 다음 이번에는 예외를 발생시켜 볼게요. 0으로 나누려고 해요. 어떤 수를 0으로 나누려고 하니까 예외가 발생을 했죠. 그래서 예외 정보가 출력이 되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요한 마무리 작업은 하고 있죠. 그래서 이 파이널리절이 하나 더 있다고 여러분들이 이 문법을 인식을 하고 있으면 되는 거예요. try, catch, finally까지 상당히 중요한 문법이에요. 자주 쓸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try, catch 해가지고 예외를 잡고 finally절에서 뭔가 중요한 마무리 작업을 하고 끝나는 이런 구조 익혀두시고, 자, 잠깐 10분 쉬었다가 이어서 할게요. 우리 메인 클래스 공사 하나 더 만들어 볼게요. 이 클래스에서 클래스명은 메인 클래스 공사, 메인 메소드 만들어 주시고, 메인 메소드가 시작되었습니다. 메인 메소드가 종료됩니다. 이런 내용을 출력하는 코드를 갖다 놓고 실행을 해보면요, 순식간에 메인 메소드는 실행이 되고 끝나죠. 순식간에. 중간에 특별히 이제 블로킹이 되지 않는 이상 순식간에 최대 빠르기로, 최대 속도로 실행을 하고 그냥 끝나버려요. 그러면 우리가 런 버튼을 눌렀을 때 시작되는 실행의 흐름이 있는데요. 이 실행의 흐름을 뭐라고 그러냐면 스레드라고 해요. 스레드. 영어로도 스레드. 실행의 흐름. 실행의 흐름을 스레드라고 한다. 근데 원한다면 이 스레드를요, 원하는 시간만큼 잡아둘 수가 있어. 원하는 시간만큼. 잡아두는 방법은, 자, 스레드라는 클래스가 이미 있어요. java.lang 패키지에 스레드라는 클래스가 있는데, lang 패키지에 있는 클래스는 임포트 없이 사용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스레드에다 점 찍어보면 바로 사용할 수 있는 스태틱 메소드가 여러 개가 있죠. 스태틱 메소드. 자, 이 스태틱 메소드 중에 슬립이라는 메소드가 있어요. 슬립. 1000분의 1초 단위로 잡아둘 시간을 입력할 수가 있어요. 그러다가 1000 하게 되면 1초 동안 잡아두는 거고, 1000 곱하기 10 하게 되면 10초 동안 잡아두는 거고, 곱하기 60 하게 되면 이건 1분 동안 잡아두는 거예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내가 10초 동안 잡아주고 싶으면 슬립 해가지고 만을 입력하든지 혹은 곱하기 10을 하든지 하면 돼요. 1000분의 1초 단위. 그래서 스레드를 일정 시간 지연시키고 싶으면 이렇게 입력을 하면 되는데, 근데 뭔가 잘못한 것도 없는 것 같은데 지금 에러가 발생을 하죠. 이렇게 에러가 발생하는 건 뭐냐면 컴파일 에러라는, 컴파일. 이 상태로는 문법이 성립하지 않는다. 컴파일 에러, 컴파일. 그래서 마우스를 여기다 올려볼게요. 마우스 올려보면 여기에 뭐라고 나오냐면 unhandled exception type interrupted exception이 발생을 한다. 그래서 저 thread.sleep 메소드를 호출하려고 하는데 저 메소드 안에서는 하나의 exception이 발생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컴파일 단계에서 발생을 하는 거기 때문에 런 하지 않더라도 이 상태로는 성립을 안 한다. 그래서 어떤 exception은 컴파일 단계에서 반드시 잡아줘야 되는 exception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거는 반드시 잡아줘야 된다. 그 잡는 방법은 마우스 갖다 대고 서라운드 위드 트라이 캐치 메뉴가 있어요. 마우스 갖다 대면 서라운드 위드 트라이 캐치 이렇게 하면 자동으로 잡아주죠. 자동으로 트라이 캐치 블럭을 구성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는 우리 인셉션을 직접 처리하지 않아도 이렇게 에러가 발생하지 않았죠? 근데 지금 같은 경우는 어, 예외 처리하는 게 선택이 아니고 의무라는 거예요. 의무. 그래서 어떤 인셉션은 이게 반드시 의무적으로 트라이 캐치 블럭으로 잡아줘야 되는 인셉션이 존재한다는 거죠. 자, 그러면 실제로 10초 동안 스레드가 잡혀 있는지, 혹은 뭐 5초 동안, 10초 좀 길어 보이니까 5초로 바꿀게요. 5초 동안 스레드가 여기에서 잡혀 있는지 한번 볼게요. run 누르면 메인 메소드 시작된 이후에 종료되는 데까지 5초 정도 걸리죠? 자, 다시 보면은 run 해보면 시작된 이후에 5초 후에 메소드가 종료돼요. 그래서 스레드를 일정 시간 지연시키고 싶으면 스레드 클래스에 슬립이라는 메소드를 이용을 하면 돼요. 이렇게 필기 해놓고요. 그 위에다가 이런 필기도 적어 놓을게요. 그래서 런타임 인셉션을 상속받지 않은 인셉션 타입은요, 반드시 트라이 캐치 블럭으로 예외 처리를 해야 돼요. 그래서 인터럽티드 인셉션은 런타임 인셉션을 상속받지 않았어요. 그래서 인터럽티드 인셉션은 슬립 메소드 안에서 발생하는 인터럽티드 인셉션은 런타임 인셉션을 상속받지 않은 인셉션이 발생을 해요. 뭐 지금 발생한다는 게 아니고 이 메소드 안에서 발생할 가능성이 있어요.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데 이거를 무조건 트라이 캐치 블록으로 묶어야 된다는 소리예요. 이런 인셉션. 그래서 여기 인터럽티드 인셉션 API 문서 가보면 어때요? 부모 중에 인터럽티드 인셉션의 부모 중에 런타임 인셉션이 없죠. 아까 넘버 포맷 인셉션과 아리스메틱 인셉션은 런타임 인셉션을 상속받아서 만든 거예요. 그런 인셉션은 반드시 트라이 캐치 블록으로 묶을 필요는 없는데 이 인터럽티드 인셉션은 런타임 인셉션을 상속받지 않아서 만든 거기 때문에 무조건 트라이 캐치 블록으로 묶어줘야 돼요. 얘가 발생을 하거나 안 하건가. 무조건. 안 그러면 아예 컴파일조차도 안 된다는 거죠. 자, 이걸 지워보면은 트라이 캐치 블록이 없으면 이 상태로는 컴파일조차도 안 된다. 성립을 안 하는 거예요. 클래스가. 슬립 메소드 안에서는 인터럽티드 인셉션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반드시 잡아준다. 런 해보면 5초 동안 여기 잡아주고 스레드를 잡아주고 그 다음에 끝나는 이런 형태. 자, 여기까지 정리하시고 그 다음 패키지 하나 더 만들어 볼게요. SIC에다가 new 패키지 해서 패키지명은 test.mypack test.mypack 패키지 만들고요. 여기에다가 클래스 하나 만들어 볼게요. 클래스는 myutil myutil이라는 클래스. 자, 여기다가
메소드 하나 추가해보세요. 스태틱 메소드인데 뭐 한 5초 동안 그림을 그리는데 이제 5초 정도 걸리는 작업이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래서 이 메소드는 뭐 대략 5초 정도 걸린다. 수행하는데 5초 정도 걸린다 가정을 해보고 여기서 발생한 인셉션을 트라이 캐치 블록으로 묶은 거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메소드는요. 두 번째 메소드는 자, 어떻게 만들 거냐면 마우스 올려보면 첫 번째 메뉴가 있어요. throw, add throw declaration이라는 게 있어요. throw, 던져버리겠다. 여기서 직접 처리하지 않고 이 메소드를 호출하는 곳에서 처리를 하도록 던져버리겠다. 그러면 마우스 갖다 대고 서라운드가 아니고 throw, add throw declaration 누르면 자동으로 뒤에 뭐가 와요. 뒤에 메소드에 이런 문법이 있어요. 이 메소드는 interrupted exception을 던진다. 난 여기서 처리 안 할 거야. 이 메소드를 호출하는 곳에서 알아서 처리를 해. 뭐 그런 의미. 미룰 수가 있어요. 메소드를 호출하는 쪽으로 이 예외 처리를. 근데 이제 결국은 어디에선가는 처리를 해야 돼요. 결국은 어디에선가 예외 처리가 안 돼 있으면 어디에선가는 처리를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myutil 클래스 만들어 주시고 스태틱 메소드니까 이 메소드를 호출하기 위해서는 myutil 클래스에 점 찍어서 호출하면 되잖아요. 그쵸? myutil.draw, myutil.send 하면 되는데 두 메소드의 차이는 이 안에서 발생하는 익셉션을 직접 처리를 했느냐 아니면 발생한 익셉션을 throw 했느냐 그 차이만 있는 거예요. 그죠? 그럼 이거 호출할 때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확인해 보겠다는 두 메소드를 호출할 때 뭔가 좀 달라요. 그래서 test.main 패키지에다가 new 클래스 만들어 볼게요. 클래스명은 main 클래스 05 그래서 메인 메소드 만들고 여기서 myutil 임포트에서 패키지가 다르면 임포트 해야 되죠. 그래서 임포트에서 .draw라는 메소드를 호출해 볼게요. 그러면 5초 동안 그림을 그리는 메소드가 실행을 했을 때 잘 실행이 되는 걸 알 수가 있어요. 뭐 따로 여기서 뭔가 해줄 게 없어요. 메소드 안에서 예외를 직접 처리했기 때문에 드로우 같은 경우. 근데 여기서 myutil.send를 한번 호출해 볼게요. send 호출하니까 어떻게 돼요? send 호출하니까 여기서 예외가 발생을 하는 거예요. 결국은 처리를 해줘야 된다는 거죠. 이게 중요한 예외라면. 그래서 마우스 갖다 대고 surround with try catch 이렇게. 그래서 어디선가 이렇게 처리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메소드 안에서 스로우가 됐으니까. 그래서 두 개의 차이는 이런 거예요. 안에서 직접 처리를 했으면 상관이 없는데 안에서 뭔가 스로우 된 거는 우리가 직접 이렇게 처리를 해야 된다. 그럼 thread.sleep이라는 메소드 안쪽에서 이렇게 안쪽에서도 이렇게 스로우를 해버린 거죠. 스로우를 한 거기 때문에 그거를 호출하는 입장에서 직접 처리를 하라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실행하면 5초 동안 그림을 그리고
완성이 되면 그 다음에 또 전송을 하죠. 전송을 하고 전송 완료. 그러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이 메인 메소드는 실행하면 끝나는 데까지 대략 한 10초 정도 걸리는 그런 메소드라고 가정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탐색기 열어가지고요. 자, 탐색기 열어서 우리 작업 폴더 있죠. C의 사용자의 유저의 플레이그라운드에다가 폴더를 하나 만들어주세요. 새로 만들기 위해서 폴더. Shift 마우스 클릭하면 만들 수 있어요. Shift 마우스 클릭해서 새 폴더. 그래서 폴더명은 마이 폴더. F 대문자예요. 마이 폴더. 만들고 마이 폴더로 들어가 보면, 자, 만든 폴더로 들어가 보면 위에 이 폴더 경로의 위치를 잡을 수가 있죠. 위치가 어딘지 한번 확인해 봐요. 어디다 만들었는지. 플레이그라운드 잘 만들었는지, 마이 폴더를 잘 만들었는지 확인하시고, 그런 다음, 자, 우리 메인 클래스 06을 만들어 볼게요. 이 클래스명은 메인 클래스 06. 자, 여러분들 문자열을 출력할 때요. 문자열 출력할 때 더블 따옴표를 감싸서 문자열을 만들잖아요. 그죠? 만드는데 예를 들어서 메인 메소드가 시작되었습니다. 자, 이런 내용을 출력을 하는데요. 자, 나는 시작에다가 시작에다가 더블 따옴표를 이렇게 묶어서 출력을 하고 싶은 거예요. 예를 들어서 더블 따옴표. 그래서 이걸 런했을 때요. 런했을 때 여기에 더블 따옴표를 같이 출력을 하고 싶어요. 그러면 이 안에서 더블 따옴표를 묶으면 될 것 같잖아요. 그죠? 근데 에러가 나죠. 에러가 나는 이유는 컴파일러는 이 더블 따옴표를 어떻게 인식을 하냐면 얘를 닫는 걸로 인식을 하는 거예요. 그죠? 얘를 닫아버리는 걸로 인식하니까 뒤에 있는 게 이게 문법 오류가 되고, 그럼 컴파일러한테 야, 이 더블 따옴표는 이걸 닫는 게 아니야 라고 뭔가 알려줄 필요가 있죠. 그럴 때는 문자열 안에서 이 앞에다가 역슬래시를 붙여주는 거예요. 역슬래시. 자, 역슬래시가 뭐예요? 역슬래시는 엔터 키 위에, 엔터 키보드 바로 위에 이런 표시 있죠. 이게 역슬래시예요. 이 위에 파이프 문자도 있고,
원 표시 같은 게 역슬래시예요, 역슬래시. 그래서 이 따옴표는 이걸 닫는 게 아니야. 그래서 이렇게 문자열 안에다가 따옴표를 작성하고 싶으면 역슬래시를 적어주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런 해보세요. 되셨나요? 그래서 문자열 안에 이 따옴표를 출력하고 싶으면 앞에다 역슬래시를 붙입니다. 그러면 여기에 역슬래시가 출력되지는 않죠. 붙여놨다고 해서 역슬래시가 출력되지 않아. 그러면 뭐예요? 문자열 안에서 역슬래시는 특별한 기호. 특별한 기호인 걸 알 수가 있어. 특별한 기호. 그냥 단순히 출력되지 않아요. 그 다음, 자, 여기다가 메인 메소드가 종료됩니다. 를 출력을 할 때요. 나는 이렇게 출력하고 싶어. 이 종료라는 단어에다가 양쪽에 역슬래시를 출력하고 싶어. 근데 역슬래시는 특별한 기호이기 때문에 역슬래시를 이렇게 입력을 하게 되면 뭔가 에러로 인식이 돼요. 역슬래시 다음에 뭔가 약속된 기호가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이게 에러로 인식이 된다. 난 이렇게 출력을 하고 싶어. 예를 들어서 내가 런을 했는데 시작이라는 단어에 따옴표를 출력했듯이 종료라는 단어에다가 양쪽에다 역슬래시를 내가 출력하고 싶어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여기다 역슬래시를 그냥 이렇게 붙이면 역슬래시는 특별한 기호이기 때문에 이렇게 작성하면 에러가 나는 거예요. 그쵸? 그럴 때는 요 역슬래시는 특별한 기호가 아니라는 의미에서 역슬래시를 2개 적어줍니다. 그럼 이렇게 런하면 역슬래시가 잘 출력이 되죠. 자, 이 역슬래시 기억하세요? 알겠죠? 그러면 우리가 뭘 할 거냐면 파일 객체를 하나 생성할 거예요. new 파일 컨트롤 스페이스 new 파일 컨트롤 스페이스 보면 파일이라는 클래스 우리가 만들지 않았는데 쓸 수 있죠. 어느 패키지에 있죠? java.io 패키지에 존재하죠. io 패키지 파일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실제 파일에 관련된 어떤 동작을 하고 싶을 때 파일 객체를 활용하는 거. 파일 또는 폴더에 관련된 어떤 동작을 하고 싶을 때 파일 객체의 기능을 통해서 작업을 하면 돼요. 그러면 생성자를 보니까 생성자가 총 4개가 있죠. 첫 번째 생성자는 뭐예요? 스트링 타입을 전달합니다. 두 번째 생성자는 URI 타입. URI가 어떤 타입인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뭐 URI 타입. 세 번째 생성자는 파일과 스트링 타입. 네 번째 생성자는 스트링과 스트링 타입을 전달하는 이런 파일 클래스가 존재해요.
파일 클래스의 생성자가 총 4개가 존재하고, 이 중에서 자, 일단 임포트 하세요. 임포트 하고, 자, 나는 아까 우리가 이 경로에다가 탐색기에서 우리 작업 폴더에다가 마이 폴더를 만들었잖아요. 그죠? 마이 폴더를 만들었는데, 지금 여기에 이런 기호 있죠? 원 표시 같이 생긴 거, 이것도 역슬래시예요. 역슬래시. 여러분들 이 안에서 역슬래시 막 입력해봐요. 이 안에서 역슬래시 입력하면 저렇게 찍히죠? 맞아요? 파일 구분자 역슬래시. 근데 윈도우에서는요, 이렇게 구분자가 폴더 안쪽으로 이렇게 쭉 들어갈 때 이 구분자가 역슬래시. 윈도우에서는 역슬래시. 리눅스에서는 슬래시. 윈도우에서는 이 파일 구분자가 역슬래시인 거예요. 역슬래시. 그러면 마이 폴더까지의 경로를 복사해가지고요. 복사해서 자 여기다가 이 문자의 라인에다가 붙여넣기 해보세요. 이렇게 붙여넣기 하면 역슬래시는 자동으로 2개씩 들어가나요? 맞죠? 이게 하나만 들어가면 에러로 인식이 돼요. 역슬래시는 특별한 기억이 돼요. 그래서 여기다 역슬래시를 출력을 해 놓으려면 하나당 2개씩을 이렇게 써야 돼요. 자, 이렇게 하게 되면 얘는 뭐죠? 자, 방금 복사 붙여넣기 하는 거를 위에다 써볼게요. 폴더 뒤에다가 역슬래시 2개 해가지고 여기에 메모.txt 이렇게 적어주세요. 근데 현재 마이 폴더 안에 메모.txt가 존재하진 않아요. 그죠? 존재하진 않는데 이 파일 객체의 메소드를 통해서 원한다면 만들 수도 있어요. 자, 그러면 이 파일 객체의 참조값을 지역 변수에 담아 볼게요. 지역 변수에 담고 그리고 어떤 기능이 있는지 F에다 점을 빵 찍어보세요. 기능 되게 많죠. 자, 이 많은 기능 중에 무언가를 호출하게 되면 실제로 이 파일이 만들어져요. 그래서 F에다 점을 찍어서 여기다가 뭘 호출하면 파일이 만들어지는지 한번 찾아보세요. 그래서 점빵 찍어보면은 메소드 목록을 볼 수가 있는데 create new file이라는 메소드가 있죠. create new file. return 타입은 불리언이고 이걸로 만들면 돼요. .create new file 호출하면 자 만들어질 것 같긴 한데 여기 주석에서 에러가 좀 나네요. 일단 여기 주석 지워놓고 자, 테스트 해보려고 했더니 여기서 에러가 발생을 해요. 그럼 어떻게 마우스 올려보면 여기서도 리셉션이 발생하는 거라.
이거는 반드시 처리해줘야 된다. 좀 아까 배웠습니다. 자동으로 이게 처리되니까 뭐 어려운 거 없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서 저장하고 run 눌러. 뭐 콘솔 창에 어떤 반응은 없어요, 그죠? 어떤 반응은 없는데 실제 탐색기에서 가서 보면 메모점 텍스트 문서가 만들어진 걸 확인할 수가 있어요. 자, 실제 이걸 실행했더니 메모.txt라는 파일이 마이 폴더 안에 존재하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러면 삭제도 가능할까요? 삭제. F. 삭제하는 메소드는 뭘까요? 삭제하는 메소드는 delete예요, delete. 삭제하는 메소드는 delete. 그리고 여기 캐치 블럭에요. exception 타입을 그냥 exception이라 잡아보세요. exception. 모든 exception 다 잡을 수 있으니까. 이 상태에서 run을 누르면 어떻게 돼요? 이 상태에서 run을 누르면 삭제됐나요? 삭제됐죠. 그 다음에 딜리트를 주석 처리하고 create new file인 상태에서 run을 누르면 만들어지죠. 됐나요? 그리고 자, 파일 객체에 또 어떤 메소드가 있냐면 exist라는 메소드가 있어요. 해당 파일이 실제로 존재하는지 여부가 불리언 타입으로 리턴돼요. exist라는 메소드. 존재하는지, 해당 파일이 존재하는지. 알겠죠? exist는 그러면 이 파일이 존재하는지 여부를 true, false로 얻어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파일 객체의 메소드 몇 개가 있는 거지? 우리가 활용해 볼 만한 게 존재하는지 여부, 해당 파일을 만드는 거, 해당 파일을 삭제하는 기능. 지금 세 가지 메소드를 우리가 확인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해당 파일이 존재하는지 여부도 불리언 타입으로 알 수가 있고, 해당 파일을 실제로 만들 수도 있고, 해당 파일을 삭제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 이렇게 프로그래밍 할 수 있을까? 이 메소드를 적절히 활용을 해가지고요, 그죠? 맞아요? 이 세 개의 메소드를 적절히 활용을 해서 존재하면 삭제하고, 삭제하면 삭제되어 있으면 만들고, 있죠? 없으면 만들고, 있으면 삭제하고. 그냥 런할 때마다 달라지는, 런할 때마다. 런했을 때 있으면 삭제되고, 없으면 만들어지고, 계속 그렇게 왔다 갔다 하게 할 수 있을까요? 이 세 개의 메소드 활용해가지고. 자, 그러면 이거 한번 해보세요. 같이 해보면 f.exit는 파일이 존재하는지 여부를 알 수가 있어요. 그죠? 뭐 파일이든 폴더든 간에 존재 여부를 알 수 있는데 여기 만약에 true면 삭제를 하고 그렇지 않으면 만드는 코드 그래서 create new file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콘솔창에 어떤 정보도 출력을 하면은요, 삭제했습니다. 삭제했으면 삭제했습니다. 삭제했습니다. 출력을 하고 만들었으면 만들었습니다. 그럼 이제 런 해보면 있으면 삭제돼. 또 런 해보면 없으면 만들고 삭제와 만드는 거를 계속 번갈아 가면서 수행을 하고 있죠. 자, 이런 작업들을 다 뭘로 하고 있어요? 파일 객체 생성을 해서 파일 객체의 메소드를 이용해서 이런 작업들을 하고 있죠. 객체 지향 프로그래밍이 이런 식이에요. 어떤 작업을 하고 싶을 때 해당 작업을 할 수 있는 객체의 참조값을 얻어내서 해당 객체 메소드를 통해서 원하는 작업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파일 객체의 도움이 없으면 파일을 만들 수도, 파일을 삭제할 수도 없다는 소리예요. 그 객체를 이용해서 원하는 동작을 한다. 뭐 운영체제에 대한 지식도 없어도 되잖아요. 그쵸? 윈도우 운영체제가 어떤 식으로 돌아가는지 지식 필요 없어. 그냥 프로그래밍 입장에서는 몰라. 그냥 난 파일 객체 생성을 해서 파일 객체 메소드를 이용해서 해당 파일이 존재하는지 존재하면 삭제하고 존재하지 않으면 나는 만들 거야. 메소드로 작업하는 거죠. 운영체제에 대한 지식이 아무것도 없어도 되잖아요. 단지 파일 객체를 적절하게 잘 생성을 해서 동작을 하면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 다음 파일 객체 생성을 할 때 이렇게 역슬래시 두 개가 좀 보기가 싫으면 슬래시로 대체할 수도 있어요. 자바가 알아서 해줘요. 이렇게 슬래시도 써도 역슬래시 두 개 대신에 이거 슬래시로 한번 바꿔보세요. 이렇게 해도 런 해보면 동작을 하고 있죠. 그래서 역슬래시 두 개 쓰는 것도 알아두시고 이 대신에 슬래시로 써도 된다. 그러면 그 다음 예제를 또 보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원한다면요, 익셉션 클래스를 우리가 직접 만들 수도 있어요. 커스텀 익셉션. 그래서 여기 test.mypack 패키지에다가 클래스 하나 만들어. 자, new 클래스 자, 클래스명은 어떤 인셉션을 발생을 시킬까? 와우 인셉션을 해볼까요? 와우 인셉션. 인셉션을 만들 때는 익스텐즈 런타임 인셉션을 상속받아서 만들면 쉽게 만들 수가 있어요.
상속받아서 만들고, 그리고 자, 생성자를 하나 정의를 하는데요. 자, 생성자는 와우 익셉션이 되겠죠. 전달받아서 부모 생성자에다 전달해주면 돼요. 그러면 자, 이 커스터 인셉션을 만들었다는 건 뭐냐면 우리가 필요시에 이런 인셉션을 임의로 발생시켜야 될 때가 있어요. 웹 프로그래밍 할 때. 그래서 인셉션 클래스를 어떻게 만드는지만 익혀놓으면 되고요. 만드는 방법은 일단 어떤 클래스를 상속받아 가지고 정의를 하는 거예요. 필요시에 이 인셉션을 발생시킬 수 있다. 그 발생시키는 방법은 이렇게 발생시키면 돼요. new 해가 throw라는 예약어와 함께요. throw라는 예약어와 함께 이 객체를 생성을 하는 거예요. 객체 생성해가지고 예외 메시지를 생성자의 매개 변수에서 전달해서 이렇게 던지는 거예요. 그럼 실제로 이 익셉션이 발생을 한다는 거예요. 발생시키고 싶을 때. 지금은 뭐 발생시킬 일이 없지만 나중에 우리가 스프링 프레임워크를 하게 될 텐데요. 스프링 프레임워크 할 때는 우리가 적절한 인셉션을 적절한 시점에 잘 던지는 것도 중요해요. 그래서 여기서 정리할 거는 그거예요. 뭐 두 가지밖에 없어. 인셉션 클래스를 만드는 방법 익히면 되죠. 인셉션 클래스를 만드는 방법 익히고 인셉션을 어떻게 던지느냐 이것만 익히면 돼요. 원탄 인셉션은 상속받아서 정의하고 생성자에서는 매개 변수에 전달받은 그 문자열을 부모 생성자에다 전달해주면 예외 메시지는 알아서 전달이 되고요. 그리고 예외를 발생시킬 때는 throw라는 예약어와 함께 이걸 발생시킵니다. 그러면 랜덤한 시점에 이 인셉션이 발생하도록 한번 해볼게요. 지금은 따로 저 인셉션을 발생시킬 이유가 없으니까 그냥 어디까지나 테스트해요. 그래서 new 클래스 해가지고 클래스명은 메인 클래스 07 만들어 주시고 자, 랜덤 랜덤 객체 생성하고 자, 랜덤한 숫자를 0에서부터 9 사이에 랜덤한 숫자를 얻어내요. 자, 얻어내가지고 만약에 우연히도
랜덤한 숫자가 7이 나오면 so new wow exception 자, 이런 구조로 만들어 보는 거죠. 근데 이 exception은 이제 항상 발생하는 건 아니에요. 그쵸? 항상 발생하는 건 아니다. 언제? 우연히도 7이 나왔을 때 이제 발생을 하는 거예요. 그럼 보세요. 이 예외 객체를 던지면서 전달한 이 메시지가 어떻게 나오는지 한번 볼게요. 런하다 7이 언젠가 나오겠죠. 나왔어요. 저는 한 4번 만에 나왔는데, 자, 4번 만에 나왔는데, 이거 봐요. 여기 전달했던 게 예외 메시지로 나오고 있죠. 그리고 인셉션의 종류 뭐예요? 우리가 직접 만든 커스텀 인셉션, 와우 인셉션이 발생하는 걸 알 수가 있겠죠? 그래서 런 하다 보면 언젠가는 발생을 해요. 언젠가 7이 나오겠죠. 7이 나오면 이제 인셉션이 발생을 해요. 이 인셉션이 발생을 하면 누군가 이 인셉션을 처리했기 때문에 콘솔 창에 이렇게 출력이 됐겠죠? 이 인셉션 누가 처리했을까? 이 인셉션 메인 메소드를 호출한 쪽에서 처리를 한 거예요. 메인 메소드는 누가 호출했을까? 자바 가상 머신이 호출을 한 거예요. 자, 자바 가상 머신은 JVM이라고 해요. JVM. 자바를 실행해준 실체가 있는데 얘가 이제 이 메인 메소드를 호출을 해가지고 런 버튼을 누르면 메인 메소드를 호출을 해서 뭔가를 실행을 해줬는데 여기서 발생하는 익셉션을 아무도 처리 안 했잖아요. 메인 메소드 안에서. 그쵸? 아무도 처리 안 했기 때문에 이 예외는 누가 처리를 한 거냐면 JVM이 처리를 한 거예요. JVM이 처리했기 때문에 자기가 예외 처리하고 그냥 끝나버렸죠? 그러면 이거는 실행이 안 된다. 맞아요? 그러면 이거를 우리가 직접 처리하려면 트라이 캐치로 묶으면 되는 거예요. 지금 이 예외는 여기서 발생하는 예외는 누가 처리하는 거예요? 여기서 발생하는 익셉션은 JVM이 직접 처리. 우리가 직접 처리하고 싶으면요. 다음 예제에서 해볼게요. 메인 클래스 07을 복사해가지고 자, 이 클래스를 복사해서 같은 위치에다 붙여넣기. 같은 위치에다 붙여넣기 해보면 메인 클래스 08로 해가지고 붙여넣기 할게요. 메인 클래스 08로 파일명을 만들어서 붙여넣기 하고 내가 여기서 일어나는 일을 얘 블록은 범위는 알아서 설정하면 되고요. 나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범위를 잡겠다. 여기서 일어나는 여기서 혹시 와우 인셉션이 발생을 하면요. 여기서 처리를 하겠다는 거죠. w2점 print stack trace
바꾸면요. 뭔가 이상하게 에러가 떨어지는 게 있어요. 보세요. 지금 이게 에러인 거죠. 왜 에러일까? 이 안에 있는 거를 참조할 수가 없어요. 자, 참조할 수 없는 이유는 보세요. 그런데 이 블럭 안에서 트라이 블럭 안에서 만든 변수는 뭐예요? 랜덤 array인과 int random이에요. 그쵸? 이 블럭 안에서 선언하는 것들은 이 블럭 안에서만 쓸 수가 있어. 그럼 여기는 블럭 바깥쪽이잖아요. 그쵸? 블럭 바깥쪽이기 때문에 볼 수가 없어요. 사용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다고 해서 이제 해결 방법은요. 이거를 자, 이 두 개의 코드를 이 바깥으로 빼는 방법이 있겠죠. 맞아요? 자, 이렇게 바깥으로 빼는 방법이 있는데 이렇게 빼면 어때요? 이 랜덤은 메인 메소드 블록 안에서 선언한 거기 때문에 메인 메소드 안에서 어디서든지 쓸 수가 있어요. 그쵸? 뭐 이런 방법도 있고. 근데 우리가 프로그래밍 하다 보면 반드시 트라이 블럭에 지금은 괜찮지만 트라이 블럭에 있어야 되는 경우가 있어요. 트라이 캐치 블럭. 트라이 캐치 블럭에 이런 코드가 존재해야 되고 그리고 바깥쪽에서도 이 값을 참조해야 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럼 이럴 때는 어떻게 해결을 하냐? 변수를 미리 선언해 놓는 거예요. 자, 변수를 미리 선언을 해 놓는 거예요. 선언을 해 놓고 자, 선언을 해 놓고 여기는 이제 중복 선언이죠? 중복 선언이니까 어때요? 여긴 선언을 하지 않는 거예요. 맞죠? 자, 이런 패턴도 한번 익혀 놓으세요. 그래서 자, int 타입을 감을 지역 변수를 미리 만들어 놓는 거예요. 그럼 이건 0에서 9 사이의 랜덤한 숫자를 얻어내서 미리 만들어둔 지역 변수에 담는다. 그러면 자, 좀 더 넓은 범위에서 랜덤이라는 변수를 만드니까 트라이 캐치 블록 안에서도 쓸 수가 있고, 그쵸? 트라이 캐치 블록 안에서도 쓸 수가 있고, 그 다음에 트라이 캐치 블록 바깥에서도 쓸 수가 있죠? 이렇게 지역 변수를 어떤 블록에서 만드느냐도 되게 중요한 거예요. 만든 해당 블록 안에서만 쓸 수가 있어요. 그러면 자, 이렇게 해서 런을 하면은요, 리셉션이 발생을 해도 보세요. 리셉션이 발생을 해도 우와, 행운의 7번이다. 리셉션이 발생을 해도 어떻게 되죠? 여기서 와우 리셉션이 발생을 하면 실행이 그럼 일로 뛰겠죠. 일로 뛰고 나서 그 다음에 여기도 실행의 흐름이 들어온다는 거예요. 이거는 우리가 리셉션 오늘 처음 배운 거니까 리셉션 클래스를 어떻게 만들며 그리고 해당 리셉션을 어떻게 발생시키며 그리고 해당 리셉션을 어떻게 처리하는지만 익히면 되는 거예요. 약간의 억지스러운 예제이기도 하죠. 근데 이제 뭐 익셉션을 공부하는 챕터에서 너무 복잡한 거를 만들어서 공부하기에는 좀 부담이 있으니까 그냥 간단히 익셉션을 만드는 방법을 우리가 학습을 해본 거예요. 정리할 거는 이런 거죠. 여러분들이 정리할 거는 익셉션 원한다면 이렇게 실제로 어떤 익셉션 클래스를 상속받아서 직접 만들 수도 있고요. 만들 때
매개 변수에 전달된, 생성자의 매개 변수에 전달된 값을 부모 생성자에다 전달을 잘 해놓으면 예외 정보를 출력할 때 이 부모가 갖고 있는 이 예외 정보가 이렇게 잘 나와요. 그래서 예외를 발생시킬 때는 throw라는 예하고도 봐야 되겠죠. throw라는 예하고와 함께 예외 객체를 생성해서 던지면 되고요. 그리고 예외 메시지는 생성자의 매개 변수에다 전달을 하는 거예요. 예외 메시지. 그럼 이렇게 전달을 하면 예외 정보로 이렇게 나온다. 이게 예외 메시지다. 그래서 우리가 전달했던 이 예외 메시지가 실제 예외 메시지가 되는 거예요. 자, 일단 여기까지 정리할게요. new 클래스명은 메인 클래스 공구 여러분들 while true로 하게 되면 여기는 무한루프인가요? 그쵸? 자, 무한루프에서 thread.sleep 하게 되면 자, 여기는 무한루프를 돌기는 돌되 여기 1초씩 쉬어가면서 무한루프를 도는 거죠. 맞나요? 자, 1초씩 쉬어가면서 무한루프를 도는 건데 그러면 여기서 지금 에러는 왜 발생해요? 에러는 저 슬립 메소드 안에서는 런타임 익셉션은 상속받지 않은 익셉션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반드시 트라이 캐치 블럭으로 묶어줘야 돼요. 그죠? 그래서 마우스 갖다 대고 서라운드 위드 트라이 캐치 누르면 이렇게 묶어지죠? 하나요? 자, 이렇게 묶어지고요. 여기에서 카운트를 1 증가시키고 카운트는 num을 1 증가를 시키고요. 증가시키고 콘솔 창에다가 자, 이 num을 출력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 여기는 무한대로 반복을 해요. 그쵸? 무한 루프예요. 근데 반복될 때마다 여기서 1초씩 쉬어가. 그리고 1초마다 num을 1 증가시켜요. 그쵸? 그 값을 콘솔 창에다 출력을 해요. 이렇게 해서 run 하면 어때요? 콘솔 창에 이렇게 숫자가 출력이 되죠? 언제까지? 내일까지? 이 프로세스를 종료할 때까지. 왜? 무한루프니까. 지금 그냥 이 무한루프를 빠져나올 가능성은 없어 보여요. 그죠? 브레이크도 없고 여기는 트루로 그냥 박혀있고 이렇게 된다. 됐나요? 그럼 이걸 종료하는 방법은 스탑 버튼이 있어요. 터미네이트. 프로세스를 강제로 종료하는 거. 터미네이트를 누르면 강제로 종료되죠? 자, 이렇게 종료시키는 방법이 있는데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걸 활용해 가지고요. 이걸 활용해서 이렇게 프로그래밍 할 수 있을까? 이거 조금 변형해 가지고
콘솔창 1초, 2초, 3초 이렇게 출력이 되다가 10초까지만 출력되고 자동으로 빠져나오도록, 자동으로 종료되도록 여기 뭔가 변형시킬 수 있겠어요? 자, 이거 보내드릴 테니까 이거 한번 해보세요. 자, 같이 볼게요. 보세요. 여기다가 밑에다가 브레이크를 하게 되면 넘을 찍은 다음에 숫자를 찍은 다음에 바로 브레이크를 하게 되면 런 했을 때 1까지만 출력되고 바로 빠져나와 버리잖아요. 그냥. 그쵸? 그러면 이 브레이크 문을 무조건 만나게 하는 게 아니고 언제? 넘이 10이 되었을 때 브레이크 문을 만나게 하면 되겠죠? 그럼 여기다가 if문을 적으면 되죠. 만약에 넘이 비교 연산자 10과 같으면 만일 넘이 10과 같으면 이렇게 읽으면 돼요. 10과 같으면 브레이크 반복문 탈출. 요 한 줄, 뭐 두 줄 이걸 적을 수 있느냐를 본 거예요. 혹시 못 적었으면 다음에 비슷한 패턴일 때 이렇게 if문 구성할 수 있으면 되는 거죠. 그렇죠? 못 적을 수도 있죠. 그래서 런 해보면 아까는 1만 출력이 됐었는데 지금은 5, 6, 7, 8, 9, 10 출력되고 알아서 탈출되잖아요. 됐나요? 자, 이런 요구사항을 하나하나씩 계속 해결을 해나가는 경험이 쌓이면서 프로그래머가 되는 뭐 별건 아닌 거지. 자꾸자꾸 시행착오를 겪어야 돼요. 자, 그러면 마지막 퀴즈 하나 내도록 할게요. 클래스 하나 더 만들게요. 클래스명은 퀴즈 메인. 자, 퀴즈 메인. 메인 메서드 만들어 주시고 자, 런 했을 때 몇 분, 몇 초가 경과됐는지 이렇게 쭉 출력하도록 할 수 있겠어요? 아, 맞다. 이전 예제 이거 초를 안 붙였구나. 이 뒤에다가 이렇게 해야지 초가 같이 출력이 되겠죠. 연결 연산자로 뒤에 초라는 문자를 붙여야지만 이렇게 되죠. 근데 이거는 지금 10초까지밖에 안 나와요. 그쵸? 그냥 1부터 10초까지밖에 안 나와요. 근데 퀴즈에서는 어떻게 하라는 0분 1초, 0분 2초, 0분 3초 쭉 출력이 되다가 0분 59초, 그 다음에는 이제 1분 0초, 1분 1초, 1분 2초 쭉 가다가 또 2분이 되면 2분 0초, 2분 1초 이렇게 분도 나오도록 알겠죠? 경과 시간이 분도 나오도록 여기서 한번 응용해서 프로그래밍 해보세요. 알겠죠? 잠깐 10분 쉬었다가 다음 시간에 과제로 하시고 다 하신 분은 오늘 했던 내용들 이것저것 다 정리해 주시고 질문 사항 있으면 질문해 주세요. 알겠죠? 여기까지 할게요.